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주변에서는 간혹 방어하기 힘든 방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뭔가 애매하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분명 화가 나긴 하지만 반응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저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특이하다는 말을 반응으로써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혼란스러움에 빠지고 상대의 목적이 달성된다. 상대의 특이하다는 말의 목적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저의 입을 막으려던 거였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타입이었는데 나중에 전후 사정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동조해주지 않고 남들처럼 자신을 떠받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뭔가 화를 내긴 어렵게 미묘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화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바로 강화에 대한 개념인데요. 쥐에게 어떤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학습시키면 이 쥐는 음식이라는 보상을 위해서 레버 누르는 것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이를 정적 강화라고 하죠. 반대로 지속적으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있었는데 이때 레버를 누르면 그 전기 충격이 줄어든다 해서 이 레버를 누르는 활동이 증가하면 이를 부적 강화라고 하죠. 이를 아까 말씀드린 너 생각이 좀 특이하다 라는 말에 적용시켜보죠. A는 B에게 미묘하게 공격하기를 시전합니다. B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자기가 원했던 반응, 즉 B가 당황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그 행동을 이득으로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화가 된 거죠. 그렇다면 강화의 방식을 이해해서 A의 행동을 줄이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에 따른 이득이 있을 때 그 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반응을 없애거나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줄어들게 되겠죠. 먼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A의 시나리오, 즉 A가 어떤 행동을 하면 B가 당황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당황하지 않고 전혀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특이하다고 말한다면 네가 특이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고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누군가의 의견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고 넌 늘 니랑 생각이 다르면 특이하다고 하더라. 그런 모습이 특이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다 알고 있고 나는 너의 방식에 노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당황할 거고 왜냐하면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으니까요. 또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풀려고 할 겁니다. 나는 지지 않고 상대방은 반격당한 거죠.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이다처럼 말을 했지만 자기 주장을 그렇게 자주 해보거나 자신감이 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상대는 기가 세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타입일지라도 당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침묵이죠. 넌 왜 그렇게 생각해? 특이하다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빤히 쳐다볼 겁니다. 속으로는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면서요. 미묘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애매하게 반박하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되게 너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또 방어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또다시 당황하고 감정이 상하고 말문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불분명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이라는 반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티가 나게 침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황할 겁니다. 상대는 상대가 생각한 시뮬레이션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황하고 자기 생각을 의심하거나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발생하는 침묵은 분위기를 상당히 쉽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말이 잘 전달되고 있다가 내가 분명히 말할 타이밍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침묵하게 만든 사람이나 저에게 집중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 특이하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공격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없이 설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어색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좀 말 실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상대방의 시나리오에 놀아나지 않음으로써 반격을 하게 될 거죠. 반대로 이 강화 전략은 나에게 적절한 반응을 해줄 때는 칭찬이나 열심히 대답함으로써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래도 존중을 해주면 그때는 더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면 상대방은 얘를 무시할 때는 말을 안 하고 얘를 정중히 대할 때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대응하게 될 겁니다. 상대를 가련하게 여기세요. 나를 미묘하게나마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주장이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뭔가 부하가 치밀고 그거를 뭔가 공격으로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상대방은 나의 말에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비난하진 않으면서 공격할 말을 떠올리고 그걸 꺼내고 사이가 분명히 안 좋아짐에도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걸 보면 그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쓴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힘들 텐데 나는 그 사람과는 달리 그런 데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행복에 에너지를 쓰겠다 다짐하면 됩니다.